감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감은 또 어느 정도 통하지. 예. 지금 7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평일날 저녁이나 낮에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이라든지 바쁜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먼 분들도.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포럼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지역 보고마를 놓고 캠프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날 저녁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남으라고 하니까 좀 남는 분들이 마음에 담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포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전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산돌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방향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 지역에 좀 노인분들이 많으신가요? 이 지역에? 그럼 이 부분을 놓고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면서 주일날이나 수요 예배 때나 좀 이 지역 보고마를 위한 전도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남으시라고 해가지고 포럼들을 하셔서 포럼 하실 때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한 분 한 분 포럼은 내용을 정리하셔갖고 정리하다 보면은 그 전도하고 싶은 방향 가지고 있는 자격 또 정리가 돼요. 그럼 정리가 되면은 그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할지라도 시스템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지만 여러 분이면은 그 요일과 시간을 좀 나누어 가지고 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요.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 전체 벽에다가 그 관계된 분들 좀 이름 좀 쓰라고 해가지고 기도 사역, 나는 기도 사역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시스템에 보조 사역을 하고 싶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역 보고마를 위해 내가 어떤 분야에 소속되고 싶은지를 기록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담기고 자기가 지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교인이 보고 자기가 소속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자들을 그 한 분야씩 교육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소속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캠프를 할 것인가 그 전도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깨달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하는 거 배워갖고 사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 말씀 포럼 하지 말고 전도 포럼만 그렇게 하면서 D-Day 캠프 때 그 세워진 시스템하고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떤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거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캠프 나갔던 거하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 세워진 분들하고 현장 가는 거하고는 100%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기도 제목 잡아지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은 개개인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전도 관점에서 보이질 않아요. 목회 관점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총무 목사님이 와서 전도 관점에서 전도 시스템으로만 보고 전도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은 못해요. 저도. 성도로 보이니까 그 문제점 보이고 단점 보이고 이분은 뭐 하다가 안 되고 이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선을 내가 못 넘어서요. 그래서 이 전도 총무라든지 이 진행하는 분이 와가지고
해야 성도님들도 오해를 안 사요. 왜? 나를 모르니까 그냥 포럼 듣고 내가 전에 경험이 있던 거, 자격증 있는 거 가지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시스템을 세우기 때문에 오해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자기는 중직자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안 세워준다고 시험 들어서 삐진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관여를 안 하고 총무가 그냥 직접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3자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캠프 시간표 속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표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총무 목사님하고 예, 한번 얘기해갖고 기도하시면서 의논을 해서 한번 맞춰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10일밖에 없는데요. 10일. 예, 다음 주는 또 바로 본 캠프 들어가니까요. 10일 날 오후나 한번 10일? 예, 그 주일 예배 끝나 오후 예배 끝나면은 그때 바로 모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럼 몇 다음 시쯤? 주 주일날 주일날 밤에? 오후에요. 오후에. 제가 그냥 오후 맡겨놓고 저는 그냥 바로 오면 되니까. 4시나 5시?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4시쯤에 4시쯤. 4시. 예, 4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날 4시에 제가 와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 아까 얘기했던 벽에도 붙여놓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것도 좀 한번 다 기록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세워질 윤곽이 세워지면 거의 아예 팀장, 총무는 좀 전체 소통할 수 있는 좀 젊은 분이라든지 카톡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 좀 세우셔갖고 이렇게 하시게 되고 팀장은 중직자분 중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전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제 확인하고 앞에 서서 이제 계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세 있고 그런 분들은 기도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요양원 쪽으로 지금 권사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도 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산돌교회 이름 빼버리고 지역 노인 요양 좀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면서 방향을 좀 잡아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스템은 팀장, 총무, 기도팀, 지원팀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조 사역자도 왜냐면은 보조사역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그 부분에 이제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는 분들은 보조 사역자로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역하는 분들이 한두 주 빠져도 이게 시스템이 되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사역하던 분들이 빠지면은 그게 문이 닫혀버려요. 한두 번 안 만나다 보면은 또 이제 닫혀버려요. 근데 시스템이 세워지면 주 사역하는 분들이 일이 바빠서 빠져도 보조 사역자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요양보호사가 네. 저희들 보니까 다 가정으로 들어가요. 네.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교회로 오는 요양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오고 상관없이. 이 지역 노인분들을 복음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집으로요?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권사님들 집을 하나 오픈을 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모여도 돼요. 교회 오면 안 돼요.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네. 두 번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요. 여기서 이제 요양 자격증 가지고 노인분들 오시라고 만나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 절대로 사역자들은 이 기능 가진 분들은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냥 요양 보호사로서만 헌신하는 거야. 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는 가슴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요양보호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집에 가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본 캠프 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요양보호사 시스템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현장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장 분석하는 거예요. 못 받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빈 곳이다 말이에요. 제외된 곳. 그리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하시면 정보 네. 지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가 공식적으로 못 가는 데도 많아요. 또 생활 급빈자들은 그거 조금 내는 돈도 못 내 가지고 요양보호사 신청 못 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역 방향을 좀 잡으면 되고, 일단은 본캠프 때 이 지역에 특수한 노인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상가마다 있고 또 노인 요양 병원도 있고, 그러면은 그 현장을 좀 이렇게 방문해서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내가 요양 자격증 갖고 사역을 하는데 좀 이 지역에 많은 노인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선 노인분들을 돕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은 거의 10 중에서 한 서너 명은 친절하게 또 얘기도 해줘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정보야. 그리고 사역 방향도 거기서 얻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요양보호사, 이 노인, 그러면 그 이름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 어떤 시스템을 교회 어떤 다락방 용어가 아니라 노인분들에게 뭐 해당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집중이라든지 서밋치유라든지 노인 서밋 뭐 요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하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팀들 모이면 하면 이렇게 이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건 저희가 이제 서밋스쿨이라는 것은 서밋스쿨이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렇게 서밋스쿨 메시지에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 요양 뭐 사기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도록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여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국가 뭐 노인 요양 자격증 단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자격증 있는 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담, 뭐 미술, 이렇게 치유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갖고 이런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 국가 지원 받지 못하고 또 노인복지 해당되지 않은 분들한테 이걸 다 넣으면은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이 와서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좀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고 활동하시면 돼요. 교회 이름이나 복음 내용은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지역을 향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폼이니까 이렇게 복사를 좀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도 포럼 했을 때 나온 이야기 좀 해야지. 다민족. 있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이제 이 지역이 소총공단, 그다음에 평동공단, 하남공단, 공단. 또 옆에 금호타이어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가 많냐면은 꼭 공단 소속이 아니라도 바로 우리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있는 고물상에도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빌라들 보면은 한 가족 전체가 이사 와서 대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뭐 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시지 마치자마자 저희 이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나눠주신 거, 이거 한글학교. 예, 저 보여주시면서 그 한글학교에 대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하나씩 나눠.
작년에 다민족 전도를 해보기 위해서 네. 이즉 공단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다민족을 위한 다자회 계획해가지고 실제로 실행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막 옷 같은 거, 신발 막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거를 이제 주려고 저렴하게. 근데 이제 만약에 무료로 다 준다고 그랬으면 혹시 왔을지 모르겠는데 쿠폰 같은 거 나누어 주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재화를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부담이 다 그때는 온다고 해놓고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자체 축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좀 무료로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특별히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지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찾아보니까 뭐 국가에서 동사무소에서 뭐 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데는 다 문 닫아져 있고, 그럼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이 지역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교에 대한 거, 그리고 혹시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글 자격증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고 네. 자격증이 없으셔도 한글 양성 지도자 과정을 제가 1기로 했고 이번에 선교사님들 2기로 했고 4월 15일부터 전북노회에서 8주간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때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광주에서도 합니다. 이제 그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 8주간 하는 이 과정을 수료하면은 다민족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준까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선교 총국에 소속돼 있는 선교사님이 지도를 하는데 일단은 중등, 고등 과정까지 한글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글 학교에 이 다민족 사역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다민족 사람들이 만나지면 교회에 오면은 나는 한글을 한번 가르쳐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의 사모님 예. 여기는 안 계신데 지금. 예. 그렇게 되시면은 일단은 뭘 자격증 가지고 시작하려면 늦고요. 이거를 시작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한글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팀만 나오면 그분들 중심으로 일단 이걸 하나 짜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락방 선교 총국 안에서 한글 지도자 양성 과정 8주간 하는 거를 밟으시면 돼요. 여기 광주에도 곧 오니까 그걸 하시되 국가 한글 교원 자격증 2급 주는 코스가 있어요. 4년제를 졸업을 하면 그 한글 지능 교육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국가에서 그런 훈련하고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오다를 받아가지고 대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세종 한글 자격증도 있고 지능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지능 한국 2급 자격증 지금 2학기를 끝나고 그건 3학기입니다. 3학기 패스하면은 교원 자격증을 줘요. 2급 자격증을. 그거는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 들어가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인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강으로. 교육비는 170만 원. 그런데 인강으로 1, 2학기는 먼저 100만 원 넣고 나중에 3학기는 실습 중심이에요. 실제 대학교 안에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70만 원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그 자격증을 듣고 다민족 사람들을 한글 지도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도 해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사역을 못해요. 자격증만 취득을 하는 거지. 실제 사역하시는 폼은 우리 선교 총국에서 진행하는 그 8주간의 한글 지도자 양성 과정을 밟아야 어떻게 하는지 실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상환 목사님하고
여기 전남 노회장님이 이번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잘 알 거니까 지도를 좀 받으시고, 일단 이번 캠프 기간에 교회 안에 한글 학교, 다민족 한글 학교 시스템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광주 지역에 시급합니다. 이게. 뭐 고려인들만도 뭐 한 15,000명, 3만 명이 3,000명?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5,000명 또 늘었더라고. 공식적인 데이터로. 그러니까는 광주 지역에 다민족 가정도 많고 다민족이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한글 학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는 한글 교연 자격증을 그 필리핀에 있는 정경무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이번 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번 주 접수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2급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은 젊으시니까 그런 거 따갖고 실제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학교 들어가서도 그 자격증 가지고 방과 후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다민족 가정에 들어가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능 한국어 치면 나요. 지능 한국어만 나와도 한글 교육만 쳐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도 나오고 지능도 나오고 한 5개가 돼요. 그 기관이. 일반 대학에서는 2년 동안 출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주부나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인강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이미 지금 빈 곳으로 버려진 곳 사각지대가 다민족이니까 한글 다민족 237 한글 학교 해가지고 그것은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단지 천주교인이나 이 불교인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거의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90% 이상이 불교고요. 태국도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 만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난 교회 상관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종교 상관없이 한글을 가르친다.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도 글씨 쓰고 읽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내줘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면은 이 과정을 밟아도요. 정식으로 그 과정을 코스로 밟고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5급, 6급까지 딸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밟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 만났을 때 나는 한국어를 자격증을 받아야 뭐 동사무소 가서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서 그것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해도 돼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 때 다민족 한글 학교 이것도 한번 좀 준비해서 나가시면 그 되겠습니다. 목사님 광고를 하셔갖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 이렇게 지원 이렇게 그 벽에다가 받아서 그때 포럼할 때 해보면 좀 답이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캠프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3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다민족, 그리고 하나는 대학교. 교회가 가까운 지역에 호남대학교가 있고 그 옆에 가보면 또 강주여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안에가 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많죠. 아주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엘리트들인데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뭐 원룸 같은데 이런 게 전부 대학생들이 이렇게 쫙 깔아져 있어요. 그런 사이에 그 안산의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 학교 우리 교회 사이에 그 큰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평? 3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저걸 뭐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지을까? 물론 여기 이제 개발 지역이 되지만 반면에 학교가 둘이 다 있고 또 공단이 있다 보니까 다민족. 그래서 소리 없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 자기들
어떤 포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교회가 여기서 그냥 숨어 있는 시 있지 말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 학교든지 뭐 자격증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학생을 또 원할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살고 있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그 발리 사람이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5년 되었다는데 5년 된 이분이 한글을 이렇게 말을 한국어를 말을 잘하는데 쓴지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봤을 때 물어봤더니 자기들 그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이 이렇게 발리 온 사람만 해도 몇십 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연결고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오리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가 바로 선교지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동네 그 아주 이제 낙후되고 개발 지역인데 조금 이 소외가 된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우상도 많고 뭐 무당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이렇게 되어 오니까 그쪽에 한번 우리 들어가서 한번 이번 캠프를 하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생명운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은 대학, 그 다음에 다민족, 그 다음에 현장 하나는 이제 뭐 신가 지역, 그 지역을 이렇게 집중으로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캠프 이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확실하게 내비게이션 꼭정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아무튼 이번에 목표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응답을 좀 이렇게 누리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목사님 저희 지역이 지금 캠프하면서 다민족 유학생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가족 삼기 운동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이 하면 좀 힘들 테니까 한두 가정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민족 유학생들을 1명 정도 가족 삼기로 해서 주말에는 그 권사님 집에 와서 자고 한국 가정 체험할 수 있는 한국 가정 체험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학생들 만나지만 한국인 가정까지 들어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아도 그런데 가족 삼기를 통해서 주중에는 공부하니까 주말에 그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민족 유학생 그 학생처장이라든지 관리 담당하는 분 만나서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다민족 학생들과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또 대학교 관계자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일단 교회 안에 그것도 시스템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몇 가정이나 있는지 먼저 교회 안에 시스템을 좀 파악을 해서 놓고 그것 가지고 학교하고 좀 출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캠프를 하실 때는 그냥 가서 하면은 그냥 다녀오는 거로 끝나니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좀 교회 안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또 고등학생들 중에도 조금 학업이 되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공부방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 좀 만남을 해서 지속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캠프에서 지역 한번 쭉 몇 번을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낙후된 지역의 공부방이나 어떤 시스템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한번 포럼을 해보시면 그런 가슴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너희들이 와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요 낙후된 지역이니까 아마 대상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요 지역의 캠프 방향을 좀 놓고 캠프를 하면서 시스템을 확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낙후된 지역이라도 이단은 싫어하니까 교회 이름 빼고 낙후된 지역을 돕기 위한 우리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들어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두 번씩 들어오게 됐다라고 지역에 홍보도 하고 지역의 또 동사무소나 반장한테 알리면 아마 되게 환영할 겁니다. 일반 단체라고 할 때는 종교 단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거부감 갖고 거리를 두지만 일반 단체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방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갖고 낙후된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기도해봐도 되겠네요. 저는 이제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총무 목사님하고 좀 계속 포럼 하다 보면은 뭔가 그림이 나와요.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캠프에 대한 포럼, 전도에 대한 포럼을 두 번, 세 번 만나서 계속 밥 먹으면서 하다 보면 툭 튀어나와요, 뭔가. 그러면 그걸 붙잡고 이렇게 이미지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기도 한번. 함께 한 2분 동안만 산돌교회 전도 캠프가 일회용이 아니라 캠프 이후에